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유아 수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아 수학이라 하면 한 4세부터 6세, 7세까지를 말하고요. 그 전에 그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 4세, 6세 언제부터 수학이 필요한가 하면 일단은 이제 말을 할 때부터긴 한데 그렇다고 막 그 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그때부터 할 수는 없고요. 보통 이제 숫자를 셀 때부터 이렇게 좀 수학적인 마인드를 좀 놀이로서 심어주게 되죠. 그래서 이제 손가락, 다섯 손가락, 열 손가락을 그 사용하는 그 인지 능력이 이제 폭발할 때가 되죠. 4세 정도 되면요.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유아 수학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가져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숫자를 처음에 인식할 때 하나, 둘, 셋 이렇게 서수 뭐 여러 가지가 있죠. 1, 2, 3, 4, 5 하나, 둘, 셋, 넷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아이들이 헷갈려해요. 그거를 이제 막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네다섯 살짜리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. 대부분이 그 구분을 잘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언어적으로 풀어줘야 돼요. 계속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셔야죠.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. 또 저거 숫자 1, 2, 3, 4 이렇게 해서 풍부하게 그 숫자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숫자 수학도 사실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. 언어의 체계이기 때문에요. 언어의 일종입니다. 그래서 기호를 하기 전에 숫자 하나, 둘, 셋, 넷,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. 너는 몇 살이니? 몇 살? 몇 명? 토끼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. 이렇게 언어학적으로 수학이 다가가야 돼요. 그게 충분히 풍부하게 아이들한테 인식이 돼야 됩니다.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지나면요. 그게 이제 조금 지나면 더하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보이죠. 그거는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 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어느 아이는 좀 빨리 할 수 있고요. 어느 아이는 좀 느리게 할 수 있는데 그거 자체로서 아이들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. 좀 키도 빨리 컸다가 나중에 안 자라는 아이들이 있듯이 이 더하기를 빨리 한다고 그래서 뭐 수학적 감각이 뛰어나거나 느리게 한다고 그래서 못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. 그러니까 뭐 오해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.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못하지? 이렇게 비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오히려 언어적인 게 이때는 더 중요한 때이니까요. 그래서 이제 손가락으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두 개. 그래서 계속 1, 2, 3, 4를 세줘야 돼요.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떻게 뭐 수학 그 가르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긴 해요. 자꾸 손가락으로 덧셈을 하거나 뺄셈을 하면 안 좋다. 암산으로 머리로 이렇게 해야지. 암산으로 해야지. 자꾸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안 좋다 그러는데요. 아니죠. 그 위험한 소리입니다. 손가락으로 해야 됩니다. 손가락으로. 자꾸 구체화돼야 돼요. 구체화해서 암산이라는 것은 이제 추상화로 가는 단계인데요. 그 추상화로 가려면 이것도 풍부한 구체적인 것들이 경험이 돼야 돼요.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3 더하기 뭐 3은 6개다. 그러니까 이걸 계속 세야 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1, 2, 3, 4, 5, 6, 7, 8, 뭐 하나, 둘, 셋, 넷, 다 10개. 십진법을 자꾸 익혀야 되겠죠.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반복을 해야 돼요. 손가락으로. 암산은 나중에 해야 돼요. 됩니다. 그 다음에 어, 뭐 돌 하나, 돌 두 개, 이게 구체화가 돼야 돼요. 만질 수 있고요. 그래야지 나중에 그 암산이라든지 머릿속으로 연산이 가능해요.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꾸 이렇게 만지게 하고요.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. 그다음에 비교하기도 하고요. 다섯 개랑 네 개랑 이렇게 돌을 갖고 조약돌을 갖고 어느 게 크다, 이게 크다, 이게 많다. 이런 걸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.
이 시기에는 비교를 많이 해줘야 돼요. 크고 작은 거.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이제 부모님들이 아주 애기였을 때는 그런 것들을 비교하고 숫자를 계속 손가락으로 세게 하고 발가락도 세게 하고 만지게 하고 그다음에 그 아쉽게도 레고가 도움이 많이 돼요. 레고가 기하학적인 면에서는 되게 비싸죠. 저희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안 비쌌는데 너무 비싸죠. 그러니까 레고 뭐 중국산 짝퉁 레고도 있는데요. 레고가 도움이 돼요. 그러니까 레고 같은 경우를 중고로 구입을 하든지 뭐 이렇게 뭐 일요일이나 이럴 때 사든지 아니면 그 카페도 있죠. 레고 카페. 그런 데 가서 아이들로 자꾸 만지게 해주고요. 그 기하학적으로 좀 발달되게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5, 6살 되면은 이제 말을 하게 되고 숫자를 세고 그러면서 이제 교구가 많이 이제 방송에서 나오죠. 그 광고를 하죠. 홈쇼핑에서도 그렇고 이제 교구가 조금 필요할 때가 있어요. 요새는 잘 만들어졌죠. 그 저기 이스라엘 그 교육학자들이나 뭐 일반인들이 만들어낸 교구들이 많은데요. 그걸 활용하면 나쁘지 않습니다. 좋죠. 근데 너무 비싸니까요. 중고를 사셔도 돼요. 중고를요. 한 5살, 만 5살, 6살 이때부터는 이제 저희는 개인적으로 오르다를 사서 해줬어요. 되게 너무 비싸죠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고를 사서 아이한테 이렇게 했었는데 도움이 됩니다. 안 되진 않아요. 도움이 되는데 뭐 그렇다고 뭐 엄청난 효과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부모님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 줄 수가 없죠. 그걸 일일이 바쁘다 보고 또 그 맞벌이를 하다 보면 힘들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구입해서 이렇게 해주면 발달 인지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뭐 가배 수학도 있고요. 몬테소리 뭐 이런 것들도 있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도움을 받아도 상당히 좋습니다. 어,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비슷하게 해서 해주면 돼요. 그 입체적인 것들을 자꾸 보게 하고요. 장난감도 이제 입체적인 거. 이게 이제 여학생들인 경우에 특히 남학생들은 그런 걸 좋아합니다. 레고나 조립하거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. 여학생들은 조금 남자랑 성향이 틀리죠. 그래서 여학생들은 그 숨은 그림 찾기라든지 퍼즐, 맞추기 퍼즐 있죠? 그림. 요런 것들로 이제 흥미를 유발시킨 다음에 좀 복잡한 다리 같은 거 있죠? 다리 같은 거나 그 도로 이렇게 장난감으로 연결시키는 게 있어요. 그런 것들을 하면 그 여자 아이, 유아한테는 남성적인 것들을 많이 해줘야 돼요. 반대로 남자 아이들한테는 여성적인 걸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. 남자아이들은 클래식 음악을 듣고 클래식 굉장히 중요한데요.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. 음악을 자꾸 듣게 하거나 율동을 따라하게 하거나 남학생들인 경우에 그다음에 여학생들인 경우에는 그 아까 레고 같은 경우 레고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움직임 이런 것들도 인지 능력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. 음, 이제 말을 좀 하고 글을 좀 읽거나 아니면 덧셈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지면 연필로 푸는 거 있죠. 덧셈, 뺄셈은 아직 안 되니까요. 덧셈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. 숫자 쓰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부모님이 직접 해주기에는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. 자기 아이기 때문에 약간 객관적이지 못해요. 조금 잘하면 우와 천재 났다 이렇게 하고 또 애가 좀 못하면 아니 얘 실망인데 실망감이 커요. 우리 아이에 대해서 실망감이 큽니다. 부모님 입장에서는. 얘는 이것뿐이 안 되나? 얘는 공부는 포기해야 되나?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. 그 위험한 발상이죠. 좀 느릴 수가 있어요. 잘하는 데가 있고 느릴 데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뭐, 어, 뭐죠? 빨간 펜이나 뭐 구몬수와 뭐
학습지 있죠, 학습지. 저렴하죠. 학습지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아요. 이제 부모님이 직접 가리키면 아이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와 실망과 또는 기대, 칭찬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객관적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학습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. 너무 과다한 학습지는 좋지는 않고요. 일단 뭐 수학 같은 경우니까 지금 얘기하는 수학이니까요.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, 그다음에 숙제를 부모님이 같이 해주는 그 정도로 해주고, 이제 어느 정도 아이가 더한 손가락으로 엄청 뭐 잘한다 그러면 암산, 그러니까 머리로도 한번 유도해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. 2 더하기 3은 손가락을 하지 않고 5가 되게끔 하는 그 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좋습니다. 하지만 손가락을 계속 사용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. 뭐 이걸 되게 막, 야, 너는 아직도 손가락을 사용하니? 막 이렇게 하고 창피하게 여기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요. 자기 아이가 뭐 이렇게 문제 풀 때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막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, 좀 수준 낮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구체적인 걸 자주 해야 추상적인 것도 할 수 있어요. 추상적인 걸 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게 풍부하게 이렇게 경험해서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터부시하면 안 되겠고요. 그다음에 그 양립을 해야 되겠죠. 그 학습지를 이제 6살 정도 됐다 그러면 학습지를 해도 되죠. 그런데 이제 그때도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. 아이를 잘 봐서요. 아이가 지금 보통 수준이다 또는 그 밑에 수준이다 해도 너무 다그치지 않아도 돼요. 나중에 키도 어느 순간 뒤에서 빨리 크는 것처럼 수학도 산수도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. 그 다음에 개념 자꾸 이제 수학이다 보니까 개념 설명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막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아이에게 그 어떤 거에 대해서 수학적 개념을 설명해 줬는데 아이가 잘 모른다 그러면 실망하지 마시고요. 계속 A한테 그 개념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. 구체적인 걸 자꾸 보여주면 돼요. 구체적인 걸 자꾸 보여주면 나중에 한참 있다 또 개념적인 거 한번 설명해 주면 그땐 또 이해할 수 있는데 애가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계속 푸시를 하면 아이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죠. 그래서 구체화 단계에 산수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추상화 단계,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, 그것도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는 단계가 되고, 학습지를,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. 아니면 시중에 나가면요, 그, 유아수학 그 책들이 있어요. 그거를 이제 궁금하시면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. 거기다가 설명에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뭐 가베 수학이든 몬테소리든 저는 이제 오르다를 했었는데 그 게임으로 하는 그런 것들, 퍼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어렸을 때. 예,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. 되게 자극이 되고요. 나중에 효과가 커요. 특히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한테 또 중요합니다. 이게. 남학생들은 워낙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는데요. 여학생들은 이런 게 안 되면 나중에 뭐 기하학을 하는 때 조금 애를 먹어요. 너무 이제 예쁜 거에 대해 여학생들을 너무 예쁜 거에 대한 걸로 이제 자꾸 뭐 예쁜 거 보자, 예쁜 거 그리자, 만화도 뭐 공주 만화만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. 남학생들 마찬가지. 남자애들도 너무 과격한 것 쪽으로 하지 않고 부드러운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같이 하면서 이렇게 양성을 갖게 하는 게 좋습니다. 유아 때는요. 양성적인 거를 남자는 여자 거를 많이 하게 하고 여자는 남자 거를 많이 하게 하면 고루고루 인지 능력이 굉장히 발달된다 합니다. 자, 그렇게 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이때쯤에는 목표를 4살에서 6살, 7살 때는 한 자릿수의 덧셈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게 좋습니다. 아이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7 더하기 8을 제일 못해요. 7 더하기 8. 뭐 손가락을 열을 넘어가죠. 답이 열을 넘어가니까 이럴 때는 외우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. 7 더하기 8은 15다. 7 더하기 8은 15다 해서 어려운 것들은 10을 넘어가는 것들은 좀 외우게 하는 게 좋습니다. 7 더하기 8이 제일 어려워해요. 아이들은. 그게 이제
그 머릿속에서 추상화가 잘 안 됩니다. 이게 열을 넘어가니까 우리가 손가락이 5개니까 십진법을 쓰죠. 그래서 여기 조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4세, 6세 목표는 너무 이제 높게 잡지 말고요. 뭐 학습지 풀면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. 연산하는 거. 그게 다가 아니죠.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 자꾸 경험하게 해주는 시기죠. 만지고 세보고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요. 4와 5가 어느 게 크다고 생각하죠? 당연히 5가 크다고 생각하죠. 4, 5가. 근데 우리 인간은요.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죠. 함수를 잘하게 돼 있어요. 함수. 4랑 5랑 왜 크냐? 이건 4개고 이건 5개가 큰 게 아니고요. 이걸 하나씩 줄어드는 거죠. 하나씩 빼봅니다. 이렇게. 그럼 5개 쪽에 1개가 남죠. 이렇게 대응 관계로 아이들을 수학적으로 좀 익숙하게 해주면 나중에 함수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. 자, 대응 관계로 아이들을 약간 지도해 주는 게 좋습니다. 자, 할 얘기가 많은데요.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좀 지루하시니까 다음에 이어서 그 다른 연령대를 하고요. 영어나 뭐 이쪽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뭐 많은 얘기했지만 많은 학생들 초등부터 고3까지 지금도 뭐 이렇게 가리키고 또 상담도 하고 뭐 여러 개 학원을 또 운영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노하우들을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올려보고자 합니다. 그래서 이걸 들으시고요. 제가 올렸던 서울대 눈 감고도 간다라는 그 편이 있습니다. 그 편을 꼭 안 보신 분들은 보세요. 그리고 여러 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서울대 눈 감고도 가는 공부법 있죠. 그걸 꼭 봐주세요. 자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